신경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첫 번째,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이다. 맞죠? 대뇌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위에 따라서 대뇌 피질, 대뇌 수질, 대뇌 핵 및 변형계로 구성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척수로부터 나오는 31쌍의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을 이룬다. 맞죠? 척수신경은 31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척수의 전각에는 감각신경세포가 있고 후각에는 운동신경세포가 분포한다. 여기에서는 척수의 전각에 운동신경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후각에는 감각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의 내용이 좀 뒤바뀌었거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틀리고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각각 몇 쌍인가? 네, 뇌신경은 12개, 12개로 나와 있죠. 척수신경은 31쌍, 12개, 31쌍. 정답은 1번입니다. 기관계와 기관을 구성하는 것과 다양한 기능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다음은 골격계 기능입니다. 골격계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또 운동, 조열, 그 다음에 저장 기능을 하는데요. 다음 중 뼈의 기능으로 맞는 것을 모두 나열하시오. 네, 뼈 같은 경우는 지지, 보호, 조열, 운동 기능을 다 하죠. 여기서는 정답이 4번입니다. 뼈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뼈의 구조는 골막, 가장 겉에 있는 골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 조직은 또 치밀한 골 조직이 있고 여러분이 실습 시간에 사용하는 해면처럼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해면골도 있고요. 조직을 나눠보면 또 골수관 같은 경우는 뼈 안에 있는 골수가 있는 곳이고요. 골단은 또 뼈의 길이 성장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골단이 남아있으면 앞으로 키가 조금 더 클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또 있죠. 뼈의 모양, 어떤 형태를 보고 또 그 종류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뼈 같은 경우 장골은 길이가 긴 대퇴골 같은 경우, 단골은 이제 길이가 짧은 어떤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나타나는 그런 뼈의 종류, 그 다음에 평평골, 불규칙골, 이런 종자골 같은 경우는 씨앗 모양의 뼈라 해서 무릎 사이에 있는 슬개골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전신의 뼈는 전체적으로 206개로 되어 있고요. 체간에 있는 부분이 80개, 그 다음에 체 뒤쪽이 126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시험에서 인체 골격은 또 몇 개의 뼈로 이루어졌나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206개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뇌두개골, 머리에 있는 뇌두개골은 또 저평골, 두정골, 전두골로 나눌 수 있고요. 뼈의 성장에 관여하는 것들은 우리가 피부에서 합성할 수 있는 비타민 D, 뼈의 성장은 또 운동이라든지 칼시토닌 이런 부분들이 뼈가 성장하는 데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연골의 종류도 보시면 초자연골, 섬유연골, 탄력연골 등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심장입니다. 심장 자체 근육은 심방보다 심실이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실에서 또 심방 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게는 250에서 300g 정도이고요. 흉골의 정중선에서 3분의 2가 좌측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심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흐르는 췌순환과 또 폐에서 순환이 되는 폐수산의 순서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인 심장은 무게가 평균 250에서 300g 정도이다. 맞고요. 심장은 심방 중격에 의해 좌우 심방, 그 다음에 심실은 심실 중격에 의해 좌우 심실로 나누어진다. 예, 맞습니다. 심장은 3분의 2가 흉골 정중선에서 좌측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 맞죠? 심장 근육은 심실보다 심방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다. 심실 쪽에서 발달이 더 되어 있죠. 그래서 심실에서 심방으로 보내기 위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혈액의 구성입니다. 혈액은 혈구하고 혈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또 나누죠. 적혈구는 또 헤모글로빈과 어떤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요. 백혈구는 인체 면역, 신체 방어 작용을 합니다.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거나 지혈할 때 쓰는 것들이죠. 그리고 혈액이 굳는 응고에 필요한 요소들은 혈소판, 비타민 K라든지 칼슘이 작용을 합니다. 혈액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운반, 조절, 방어, 면역 기능도 있죠. 식균 기능도 있고요. 또 혈액의 어떤 혈관의 구조가 또 세 개로 나눌 수 있죠. 동맥과 정맥과 모세혈관. 동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하죠. 정맥은 그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하고요.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유입한다.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조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예, 조직 사이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한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동시에 기능을 하고 조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액의 기능이 아닌 것은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한다. 맞고요.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고 대사 노폐물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체내 유분을 조절하고 pH를 낮춘다.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겠죠. 네 번째, 호르몬이나 기타 세포 분비물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한다. 네,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립니다. 유분을 조절하진 않죠. 그다음에 관상동맥 같은 경우는 심장의 영양 공급과 어떤 가스 교환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판막은 또 우리가 정맥에서 어떤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부분이죠. 혈관의 구조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한번 볼까요? 동맥은 3층 구조이며 혈관벽이 정맥에 비해 두껍다. 밀어내야 되는 기능 때문에 좀 두껍겠죠. 동맥은 중막인 평활근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맞고요. 정맥은 3층 구조이며 혈관벽이 얇으며 판막이 발달해 있다. 네, 이 부분이 틀리겠죠. 판막이 발달되어 있지만 요 앞에 내용이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혈관은 3층 구조이며 혈관벽이 얇다. 맞습니다. 림프의 흐름입니다. 림프는 우리가 피부 미용학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어떤 노폐물의 배출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식균이라든지 여과 작용으로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소화입니다. 소화 흡수, 구강을 통해서 인두를 지나 식도를 지나서 위, 소장, 대장, 항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소화가 되는 순서이죠. 소화에 관련된 다양한 부속 기관이 있는데요. 간이나 담낭 같은 곳에서는 또 우리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는 또 역할을 합니다. 또 췌장 같은 경우는 내분비와 외분비선을 겸비한 혼합선 기관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외분비선은 따로 관이 있고 내분비선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췌장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내분비와 외분비를 겸비한 혼합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췌장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슬개지 같은 경우 간에서 담낭, 어떤 지방을 유화시켜서 소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 음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소화 효소들을 또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요. 각 소화기관별 분비되는 소화효소와 소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 소장에서 트립신이 분비되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지방이 분해가 되고요. 또 입에 있는 어떤 리파제가 탄수화물을 또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 같은 경우는 췌장에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단백질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뇌하수체는 크게 전엽, 그 다음에 중엽, 후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전엽에 흐르는 호르몬, 그 다음에 중엽, 뇌하수체 후엽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갑상선 같은 경우는 이제 티로신과 칼시토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티로신 같은 경우는 세포의 대사율을 갑상선 기능이 항진인지 저항진은 이제 이 부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갑상선에서 또 칼시토닌 같은 경우는 혈중의 어떤 칼슘의 농도를 또 농도를 낮아지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부갑상선 호르몬의 기능도 알아둬야 되고요. 아까 췌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췌장은 우리가 내분비선과 외분비선이 같이 혼합된 기관인데요. 췌장의 대표적인 기능에서 인슐린 같은 경우는 혈당을 떨어뜨리고 또 그 반대로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대 영양소를 소화하는 모든 효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슐린과 글리카곤을 분비하여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관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췌장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또 시험 문제에 조금 많이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